역사에는 모든 것이 변할 것만 같은 드문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한 남자가 8월 20일이 무시할 수 없는 변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하그레이브. 영국 북부의 해안 도시 휘트비에 은둔하며 살아가는 신비로운 분석가이자 학자다. 하그레이브는 결코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과거는 섬뜩하다. 지난 40년 동안 그는 경제 붕괴부터 예기치 못한 정치적 격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운명을 바꾼 사건들을 예측해왔다. 지금까지 그의 예측이 시간에 의해 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수십 년 동안 하그레이브는 세상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하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일기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3년 전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 어떤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졌다. 그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이상하고도 드문 현상을 발견했다. 한 민족 전체의 생명력과 영혼이 억눌린 듯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의 집단적인 심장의 자물쇠를 채운 것 같았다. 하그레이브에 따르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의 내면의 힘을 약화시키고 열정을 무관심으로, 용기를 불신으로, 연대를 침묵으로 바꾸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폭로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증거는 한 문서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겉보기엔 평범한 데이터와 기록이 담긴 몇 장의 종이지만 모아놓으면 그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불길한 그림이 완성된다. 더 불안한 점은 그 문서가 이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외부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력과 신뢰성을 지닌 출처로부터 올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다. 우리의 눈앞에 늘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않도록 길들여져 온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하그레이브는 이 폭로가 이루어지면 사회를 휩쓸 세 가지 파동이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첫째,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믿기를 거부하는 부정의 시기. 둘째, 현실이 부딪히고 배신감이 견디기 힘들어질 때의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이지만 결정적인 사람들이 행동하고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함을 깨닫는 각성의 순간이 올 것이다. 에드워드 하그레이브는 소문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다. 73세인 그는 어떤 주장도 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는 습관을 지켜왔다. 영국 휘트비의 절벽 위에 세워진 석조주택에서 그는 지도, 신문 스크랩, 그래프, 오래된 가죽 노트들로 둘러싸여 산다. 그 모든 것에는 손으로 적은 메모가 빼곡히 채워져 있다.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방은 바다가 보이지만 커튼은 거의 열리지 않는다. 하그레이브는 어둑한 분위기를 선호하며 한 개의 스탠드 조명이 그의 작업만을 은은히 비춘다. 그의 삶은 관찰과 침묵으로 빚어졌다. 젊은 시절 그는 영국 정부의 데이터 분석 부서에서 일하며 대중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는 민감한 정보들을 다뤘다. 그곳에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숨은 패턴, 즉 주에 깊게 읽으면 대중에 발표되기 전의 흐름과 사건을 드러내는 신호를 포착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그는 과거의 경제 위기, 지도자 교체, 그리고 전문가들조차 놀란 국제 분쟁까지 예측해왔다. 3년 전 그의 관심을 끄는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순한 경제 수치나 정치 통계가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 한 민족의 집단적 행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사회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정치적 무관심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며 흥미롭게도 뉴스 배포 방식에서 거의 인위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단일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하그레이브는 그 땅이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탄탄한 경제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집단적 생명력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는 국경을 넘어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맥동의 중심지가 되는 곳들이 있다. 한국은 바로 그 중 하나였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는 전쟁, 위기, 자연재해를 극복하며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했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힘이 억눌린 듯 보였다. 조사 끝에 하그레이브는 불길한 결론에 이르렀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정치 사회적 사건들이 지나치게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인위적으로 조율되어 인공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듯했다. 여론조사는 찬반이 정확히 반으로 갈리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줬고 경제 지표는 극단적 변화를 피하며 일정 범위 안에서만 출렁였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이상한 점은
공적 담론에서 열기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한때 뜨겁던 논쟁이 이제는 미지근하고 통제된 듯하며 거의 리허설한 것처럼 들리고 있었다. 하그레이브에게 이것은 조용한 조작의 신호였다. 그는 내부든 외부든 어떤 세력이 국민을 감정적 지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냈다고 믿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목표는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통치하는 것이었다.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을 유도하는 것. 그렇게 되면 싸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조차 거의 없으니 아무도 체제에 맞서지 않게 된다. 데이터를 수집하던 하그레이브는 이 조작이 특정 시점마다 강화된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정치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자극적인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악했다. 경제 위기의 조짐이 보일 때마다 조정된 수치가 발표되어 시장을 안정시키는 듯 보였다. 소셜미디어는 특정한 서사를 증폭시키고 다른 서사는 묵살하며 대중인식을 거의 보이지 않게 조영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이 균열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다. 공식 문서와 기밀 보고서로 이루어진 한 묶음이었다. 이를 결합하면 사회 공학의 범위가 드러났다. 출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문서들은 내부 기록과 대중에 공개된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하그레이브에게 이것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현실을 재구성하려는 조율된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 자료 공개 날짜였다. 우연이 아니었다. 8월 20일은 한국의 최근 역사에서 항상 전환기였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라를 재정의하는 사건들이 벌어진 시기였다. 하그레이브는 이 날짜의 상징성과 폭로 시점을 맞추면 감정적 파급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화려한 간판과 디지털 스크린으로 빛나는 한국의 거리 뒤에는 점점 더 무거운 기운이 숨어 있었다. 몇 주 전부터 곳곳에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다. 수차례 회복력을 입증했던 경제는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성실함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고 수십 년간 이어온 가족의 노력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설명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그레이브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서울, 부산 그리고 더 작은 도시들에서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듯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언제나 한국을 극복의 상징으로 만들어온 집단적인 에너지가 어디론가 빠져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어려움 앞에서 한뜻으로 뭉치던 이 나라는 지금 조용한 그림자 속에 잠겨있는 듯했다.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는 영국인 예언자 에드워드 하그레이브는 위험한 패턴을 본다. 그의 눈에 이 상태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내부와 외부에서 온 보이지 않는 세력이 국민이 분열되고 주의가 분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그들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그레이브는 그 책임을 한국에 묻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이 다시 일어서고 다른 나라들을 고무할 수 있는 능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지목한다. 하그레이브에 따르면 8월 20일에 그 장벽은 무너질 것이다. 곧 공개될 문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그것은 내부 데이터와 대중에 공개되기 전 조작된 수치를 비교한 기록들을 담고 있다. 경제 지표, 국민 복지 수준, 심지어 국민 정신 건강의 실제 상태까지 이들 사이에는 뚜렷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수치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억눌렸던 힘을 보여준다. 그 힘이 해방되면 전쟁 위기 참사를 이겨낸 한국인의 정신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그 파일 안에는 국민이 깊은 변화를 위해 단결할 기회를 막기 위해 중요한 사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된 흔적이 담겨 있다. 변화의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무언가가 길목에 놓였다. 하그레이브는 이를 침묵의 공학이라 부른다. 부당함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았던 한 민족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시도다. 그 날이 다가올수록 은밀한 신호들이 쌓이고 있다. 당국은 인터뷰를 피하고 기업 지도자들은 일정을 변경하며 기자들은 피할 수 없는 폭로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문서가 공개되면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처음에는 친구와 가족 간의 메시지로 조용히 퍼져나가고 곧이어 영상과 방송이 확산되기 시작할 것이다. 단 몇 시간 만에 온 나라가 같은 주제를 두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기대감은 인쇄된 포스터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음소거된 재생 목록 속에, 동네 협회 지하실에서 열리는 조용한 모임 속에,
USB로 오가는 익명의 스프레드시트 속에 주의 깊은 독해를 요구하는 긴 글 속에 숨어 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번갈아가며 새벽까지 데이터를 해독하고 교사들은 역사적 맥락을 포함하도록 수업을 수정하며 시민운동의 베테랑들은 지형을 아는 사람만의 평온함으로 다시 말을 꺼낸다. 누구도 추상적인 범인을 지목하지 않는다. 초점은 신성한 것을 지키는 데 맞춰진다. 진실, 집단의 존엄,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포장된 오래된 속임수를 반복하지 않을 미래의 가능성. 기업들은 절차를 재검토하기 시작한다. 법무부서는 급히 회의를 잡는다. 전략부서는 비상계획을 채택한다. 편집국에서는 한가한 기사가 물러나고 외과 의사의 손길처럼 정밀하게 작성된 투명성과 기억에 관한 사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관공서에서는 서로 알지 못했던 공무원들이 은밀히 눈짓을 주고받는다. 소문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애국심이라는 양념은 과시가 아니라 말없이 세대마다 역사라는 문 앞에 설 차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고유한 품격이다. 한국 지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빗점들이 찍히고 있다. 광주에서는 학생들이 통계 자료와 현장 보고를 비교하는 독서 모임을 조직한다. 대구에서는 소규모 제조업 협동조합이 자체 재무제표를 공표된 지표와 대조한다. 대전에서는 연구자들이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듬는다. 부산에서는 항만 노동자들이 물류체계, 통관 일정, 수출입 속도를 점검한다. 그것은 스캔들의 깃발을 들기 위함이 아니라 가정을 지탱하는 생명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주에서는 농민들이 수확량, 자재 비용, 최종 판매가를 기록하며 공식 통계와 실제 체감이 늘 같은 언어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종종 시끄럽던 SNS가 호흡을 배우고 있다. 구호는 줄고 증거는 늘어난다. 히스테리는 줄고 방법은 정교해진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전문가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법률가는 용어를 명확하게 풀어주고 경제학자는 곡선을 인내심 있게 그려준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집단적 피로의 징후와 돌봄의 기술을 짚어준다. 지역 지도자들은 촛불의 전통, 자발적 질서, 광장을 시민의식의 안무로 바꾸는 발걸음을 상기시킨다. 불의 미학은 파괴를 부추기지 않고 빛을 부른다. 에드워드 하그레이브는 먼 곳에서 이를 지켜보며 자신의 모델이 예측하지 못한 것을 배운다. 차가운 그래프의 예측 가능성은 한국인의 결속 이야기를 결코 온전히 담지 못했다. 통계에서 오차라 불리는 숨은 변수들은 여기서 이름과 성을 지닌다. 절제, 명예, 기억, 조상에 대한 감사, 자녀 교육에 대한 집념, 잘된 일을 위한 세심함. 이 그물은 소음에 찢기지 않는다. 구부러지고 삐걱이며 조정되지만 담금질된 강철처럼 탄력 있게 제자리를 찾는다. 다가오는 8월 20일은 공포를 강요하지 않는다. 태도를 요구한다. 독립 채널들은 검증 절차를 세운다. 분산된 저장소들이 생겨나 중복성을 확보하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 파일 미러가 만들어진다. 쉬운 언어로 작성된 간단한 안내서들은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는 법, 예비 문서와 최종 문서를 구분하는 법, 원자료와 해석을 분리하는 법을 가르친다.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해온 청년들은 장식 없이 안정적인 페이지를 구축해 폭주하는 트래픽을 견딜 준비를 한다. 저축 통장을 꼼꼼히 보관해온 노인들은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법, 영수증을 보관하는 법, 라디오가 한 말을 부엌 식탁이 다른 말로 전할 때 무엇이 진실인지 증명하는 방법을 기억해낸다. 음악도 이 리듬에 들어선다. 연습실에서는 기존 레퍼토리를 잠시 내려놓고 과거의 극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이 추가된다. 무용수들은 빠른 안무 대신 묵묵한 행진 같은 절도 있는 동작을 밟는다. 동네 벽의 임시 벽화에는 희망과 고듬을 노래한 한국 작가들의 문장이 걸린다. 준비의 미학이 공연의 미학을 대신한다. 유행을 만드는 데 익숙한 이 나라는 며칠간 고전을 선택한다. 읽고 듣고 확인하고 숨 고르기. 사찰과 교회, 도시의 성소에서는 종과 북이 울려 공동선의 시간을 은밀히 알린다. 그것은 복수의 기도가 아니라 맑은 정신을 구하는 간구다. 경전 옆에는 헌법의 일부가 읽히며 마치 법과 신앙이 서로에게 보호의 아치를 건네는 듯하다. 광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헌혈줄, 상호부조 등록, 생필품 꾸러미, 노인과 아동 돌봄 명단을 조직한다. 위기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헤드라인을 부풀리는 말이 아니라 봉사의 기회라는 뜻을 가진다. 8월 20일의 지평선은 달력 위의 단순한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수백만 한국인의 영혼 속에 울리는 조용한 부름이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요구하는 부름이 아니라
용기와 명료함, 단결을 깨우는 부름이다. 이 의식은 세대, 계층, 정치적 입장의 경계를 가로질러 단단한 바람처럼 퍼져나간다. 다가오는 것은 에드워드 하그레이브의 말에 따르면 육체적 힘의 시험이 아니라 품격의 시험이다. 전쟁, 경제 위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수없이 단련된 한국은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의 도전에 직면하려 하고 있다.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거나 눈에 보이는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아니다. 집단적 신뢰를 회복하고 진실을 정화하며 나라를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다시 굳건히 하는 일이다. 하그레이브는 이 시험이 한국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것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주의를 흐트리길 바라는 그림자 속 세력과 상황이 강요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해준다. 한국이 한계까지 몰렸을 때 언제나 회복력과 혁신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이번이라고 다를 이유는 없다. 다가올 일은 단순한 데이터 공개나 은폐된 사실의 폭로가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 될 것이다. 한 나라 전체의 취약성과 미덕을 함께 비추는 거울. 그 반영은 직시하기 힘들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다시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 모든 가정과 사무실, 공공장소마다 그 인식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예전에는 피하던 주제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한동안 시민 생활과 거리를 두었던 젊은이들이 자료를 찾고 배우고 지식을 나누고 있다. 역사의 이야기와 전통을 지켜온 어르신들은 다시 귀 기울여 듣는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도 눈길이 쏠린다. 최첨단 기술, 활기찬 문화, 전략적 위치로 알려진 한국은 동시에 위기 순간에 하나로 뭉치는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해외에서는 묵직한 존중과 호기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복력 있고 조직적인 나라가 위기의 순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은 세계적 침체에 기대어 이익을 보는 이들에게 위험한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그레이브는 앞으로 닥칠 일을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탄생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변화가 가져올 아픔을 미화하지 않는다. 사상의 충돌, 긴장, 그리고 과정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분명 있을 것임을 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을 지탱하는 도덕적 정신적 구조를 신뢰한다. 그 구조는 편안한 나날 속에서 쌓인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시련 속에서 단련된 것이다. 이 기대감에는 더 깊은 차원이 있다. 많은 이들에게 8월 20일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는 상징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진실이 한때 억눌리더라도 결국은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날이 될 것이다. 또한 공동선을 향한 국민의 단결이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날들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준비의 시간이다. 준비한다는 것은 조작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신을 단단히 하는 것이다. 판단하기 전에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 민족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버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정의롭고 강하게 스스로를 재건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날이 오면 폭로가 환영받든 침묵 속에 맞이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각 시민이 자신이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다. 이것이 하그레이브가 말하는 결정의 순간의 본질이다. 진실이 짐이 아니라 행동의 연료로 바뀌는 찰나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쉬운 길을 택한 적이 없다. 조상을 기리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길을 택해왔다. 상처를 가르침이 되는 흉터로 바꾸는 길을 걸어왔다. 가장 거센 폭풍 앞에서도 정체성을 지켜온 길을 선택해왔다. 8월 20일은 단지 무엇이 폭로되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깨어났는지로 기억될 것이다. 필터 없이 스스로를 바라본 날, 도전을 인정하고 진실과 자유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날, 온 국민이 굳건히 서서 고개를 들고 세상에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는다고 말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하그레이브는 이 순간을 지나면 한국이 단지 강해질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등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 승리는 거친 힘의 강요가 아니라 목적의 명확함과 국민의 결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8월 20일이 오기도 전에 이미 한국은 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변화는 정해진 날짜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경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를 지키며 민족의 혼부를 꺼뜨리지 않으려 할 때 시작된다. 휘트비의 은둔처에서
에드워드 하그레이브는 이를 지켜보며 기록한다. 그는 단순한 사건의 관찰자가 아니라 한 번 더 찾아온 부흥의 증인임을 알고 있다. 그 부흥은 비록 도전으로 점철되더라도 더 정직하고 더 존엄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한 문서에서, 한 이름에서 혹은 한 예언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작은 언제나 한국을 살아있게 해온 것, 바로 그 국민의 용기였기 때문이다.